네,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강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지금 식초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참에 한번 좀 배워 놓으시면은 집에서 손쉽게 좀 만들기 좋은 분야인 것 같거든요. 한번 잘 오늘 배우셨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그래도 오늘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설문지에다가 작성하실 다음에 한번 또 시켜달라고, 그럼 저희가 내년도 교육에 꼭 반영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교육 신청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11월 안에까지 저희한테 이제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다 아시죠?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셔야 저희도 강사님 섭외하기 좋고 내년도 스케줄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또 반영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꼭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해 주실 분은 남원에서 오셨어요. 멀리. 오늘 여러분들 교육을 해주시기 위해서 지리산에서라는 가공업체 대표님이십니다. 노대환 대표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노대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요. 어쨌든 뭐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뭐 식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뭐 그 알고 싶은 거,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긁어드리고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데 그 뒤에 보신 분들 그대로 계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뭐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게임을 할 동안 잘 풀리겠는데요. 그리고 저도 교재 하나만 교재 하나만 좀. 그 전에 죄송스러운데 여기가 식초발효 연구회에서 이제 주최하시고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지금 그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저도 이제 뭔가 알려드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내지는 이제 얼마만큼의 그 기본적인 그런 걸 알고 계신지 또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얼마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꼭 이 부분을 알고 싶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식초나 뭐 술 그런 교육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엄청 많으신데요. 예, 뭐 그 대충 이제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효 연구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동안 뭐 만들어 보시면서 내가 꼭 이건 이해를 못했다, 나가 이런 기회가 됐을 때 난 꼭 이걸 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예, 뭐 지금 미리 잠깐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 혹시 한번 뭐 감식초 집에서 막걸리 식초랑 감식초랑 만들어봤는데 감식초가 어느 해는 잘 발효되다가 어느 해는 곰팡이가 막 많이 생기거든요. 초산이 안 생기고 구멍으로 깨끗이 위생적으로 했는데도 그렇고. 혹시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감으로? 좀그 홍시랑 그냥 좀 떫은 거랑 섞어서. 예.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분? 감식초요? 예. 그러시죠. 또 혹시 뭐?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위 제 주종목은 감식초는 아닙니다. 뭐 이제 감식초는 뭐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좀 만들어본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식초라는 게 이제 뭐 곡물이든 과일이든 뭐 감식초 다 할 것 없이 어떤 그 공통적인 요점, 그 핵심되는 것만 알면
거기서 이제 얼마든지 응용하면 사과시청고고 감식초고 또 이제 뭐 현미나 다른 뭐 이제 백미 막걸리 시청고니까요. 그 이제 핵심이 되는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나머지 자유자재 응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감식초가 어려운 부분이 그 사과나 포도 뭐 일반 복숭아 그런 과일들은 쉽습니다. 근데 감식초는 그런 거고 좀 다르잖아요. 그냥 감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감식초 많이 궁금하시고요. 뭐 그 외에 따로 이제 어떤 좀 더 중간에라도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거나 꼭 이참에 예. 효소가 설탕 비율이요. 예. 보통 뭐 1대1, 1대 35, 1대 80%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 틀리더라고요. 예, 예. 설탕 비율이 정확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효소에서 그 효모를 넣어가지고 그 와인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제 종신소욕 불유구라고 이렇게 이제 첫 장에 한번 써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옆에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정도에서 발효를 하는 거지 얼마 막 그렇게 각각의 그런 문제점들이나 세세한 것들까지 다 제가 짚어드리고 찾아드리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요. 사실 그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전화 받고 또 이제 알려서 드리고 할 때 항상 이 종신소욕 불유구라는 말이 노노 이제 공자님께서 노노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 나이가 70이 되고 보니까 70 정도 되고 보니까 70이 되고 보니까 종신소욕 그야말로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욕심 떠오르는 대로 이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불유구 그 일정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시니까 한 70 정도 되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해도 그 일정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더라 그런 건데 제가 이게 발효가 그렇더라고요. 발효가 제가 생각해 말씀처럼 막 TV에도 많이 나오고 뭐 책도 많고 막 각자 발효하신다는 분들 많고 막 하여튼 뭐 고수도 많으시고 명인도 많으신데 그분들마다 각자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발효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별거 아닙니다. 막 제가 생각하는 발효는 30차선입니다. 30차선. 이를테면 30차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발효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냥 어떤 저희 시골 할머니가 뭐 대충 쉰밥이나 식은밥 가지고 대충 누르고 버무려서 술을 만들었는데 뭐 그 지방분들 우리 할머니 술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얼토당토하게 식초에다가 나중에 뭐 설탕을 넣어가지고 재발효를 한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러니까 드린 말씀은 저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누구나 보편 타당한 그런 발효의 법칙을 가장 가운데 부분에서 실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걸 추구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고 제가 또 알려드릴 것도 그겁니다. 발효의 범주가 아무리 넓고 해도 나만큼은 이 정확한 발효 지켜야 할 걸 지키고 할 걸 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이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근데 보통의 많은 분들은 이 발효와 부패의 경계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하다가 막 전화 주십니다. 식초가 이상해요. 뭐 이상한 게 생기고 막 냄새도 이상하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해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미 부패에 한번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심정은 아깝지만 버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경험이 없고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발효라고 배워서 어디 뭐 인터넷이나 뭐 누구 주변 분들한테 들어서 발효를 했는데 사실 부패 살짝 넘어가서 또 어찌어찌 임시방편으로
하면 다시 또 발효로 들어와서 또 발효와 부패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냥 사실은 제대로 된 술이 아닌데 알코올맛 나는 약간 무슨 액인데 액 그걸 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신맛 나는 그냥 액인데 그걸 식초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비슷하니까 당신도 정확한 걸 모르시니까 그렇게 발효와 부패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제 이걸 발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감히 제가 그럴 수 있는 뭐 실력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연이 되셨으면 그 뭐랄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그게 이제 부패까지 가지 않는 그리고 내가 그 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이렇게 위험한 결국 이제 다 내가 몸에 좋다고 혹은 주변 분들한테 이제 다 좋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위험하게 발효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제가 주제 넘게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뭔가 좀 해드리고 싶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제가 이제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발효를 해도 그 최소한 그 발효에 위험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요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의 발효를 하면 이제 발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알 걸 알고 하면 발효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제 뭐 누구한테 들은 풍월로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지켜야 할 걸 뭔지 모른 채로 발효를 하게 되면 발효도 아니고 부패도 아니고 뭔가 해놓고도 찍지만 남에게 이제 그걸 내가 뭔가 만들어내긴 했는데 다음에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 뭐 이제 들은 풍월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그렇고요. 이렇게 종신소용 분류구가 제가 이제 발효를 하면서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한 게 이제 좀 발효를 뭐 대충은 아닙니다만 적당히 해도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이제 위험한 지경까지 안 가는 안전한 발효 이제 그런 발효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조금의 노력이나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좀 하셨다고 해서 이걸 다 이해하시거나 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발효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고요. 최소한 여기서 이제 들어두면 거기에 대한 내가 의문을 품고 인식을 가지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뭐 인터넷에 찾을 수도 있고 책에서도 찾을 수 있고 주변에 알만한 분들한테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런 기회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거 그리고 나도 저것은 좀 알고 싶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궁금하고 찾는 게 있으면 반드시 찾아진다는 거. 예, 누군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 이제 알려주고 찾아주실 분이 계신다는 거요. 예. 저도 뭐 제가 이 서툴입니다. 잘 모르고요. 일단 이 첫 시간은 그냥 이제 교재를 사실 저도 이게 여기서 좀 보내주시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급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뭐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대로 그냥 어쨌든 1교시는 뭐 이제 분위기도 좀 풀고요. 저도 좀 입도 좀 풀고 그냥 해서 이제 한번 여기 어쨌든 만든 거니까 제가 이제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거 훑고 지나가 보겠고요. 이제 거기서 2, 3교시 뭐 그때 좀 더 깊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알고 싶은 것 그런 거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별거 너무 별거 아니라고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양조 그 식초가 대충 이제 저도 교육을 다녀보면 교육이 막 술이나 식초 교육은 11주, 12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첫 1주, 2주, 3주는 뭐 식초에 연원, 어디 뭐 출처 막 이상한 것들 내가 굳이 그 KTX 타고 안 올라가도 되는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들 막 밀어 넣어가지고 막 그 시간을 때우더라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 어쨌든 식초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양조식초는 이제 뭐 술비들 양자를 쓰더라고요. 저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양조 해가지고 이제 양조식초하고 합성식초.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 빙초산을 먹지 말라는 거. 빙초산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간장 중에서는 3분의 간장 드시지 말라. 네, 그런 거요. 어차피 교육 오셨으니까 이제 간장 중에 3분의 간장이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마트에 가셔서 저희 어머니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간장 항상 제가 삽니다. 3분의 간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식용유를 짜요. 콩에서. 그리고 남은 이제 그 콩 찌꺼기에다가 염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염산을 부어서 그 식초의 단백질, 간장은 결국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이 되는 거니까 그 염산을 넣어가지고 그 콩에서 단백질을 분리해냅니다. 근데 이제 위험하잖아. 염산을 넣었으니까. 그럼 그 반대되는 성질의 염기성 성질, 수산화나트륨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중성화시킵니다. 중성.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식품회사들은 염산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빼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걸 중화를 시켰더라도 염산으로 해가지고 그 분해해가지고 꺼낸 거기 때문에 절대 발효나 그다음에 식품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3분의 간장을 드시지 마시라. 그 간장 꼭 뒷면에 보면 산분해 간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3분의 간장 30%뭐 40% 해가지고 양조간장 섞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뒷면 라벨을 보셔서 산분해 간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건 이제 염산으로 빼낸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염산을 이용해서 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되는 중성화를 시키긴 했지만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드시는 거고요. 이 빙초산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건 그 재료가 석유입니다. 석유. 빙초산은 뭐 곡물이나 과일이나 그런 걸로 만든 거 아니고요. 어쨌든 석유에서 뽑아냈는데 그 초산의 화학식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 뭐 양조해가지고 만들어낸 식초나 이렇게 석유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뽑아낸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성질이 똑같다 해가지고 먹어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식용으로 팔리고 있는데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건 식용 금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이게 식용이 되고 중화요집 같은데 단무지는 다 이걸로 절인다거나 치킨집에서 오는 치킨 그런 것도 다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은 치킨무나 중화요집에 있는 식초 절대 안 드신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알려드리자고 한 거고요. 양조식초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곡물식초는 그 현미식초 많이 만들어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니면 백미로 만든 막걸리식초나 그리고 이제 흔히 뭐 과일식초, 포도나 사과, 뭐 감식초 같은 것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파는 CJ나 뭐 오뚜기에서 만드는 저런 일반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저런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소주가 주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혹시 식품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예, 뭐 그건 주정이라고 해서 95%에서 99% 정도의 순 알코올만 감자나 뭐 고구마 뭐 그런 타피오카 같은 아주 싼 작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이라는 소주 희석식 소주 있잖아요. 희석식 소주가 결국 그 원료가 그겁니다. 주정. 아시는 분들은 뭐 좀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 그냥 잠깐 꿀꺽하니까 그 세계적으로 가장 싼 그때 뭐 남미나 동남아시아 뒤져가지고 가장 싼 전분이 되는 재료 있을 수 있잖아요. 고구마나 감자 뭐 어쨌든 전분만 아니면 알코올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제일 싼 것만 가져다가 그것을 술을 만들고 증류해서 95%에서 99%까지 어떤 그런 순 알코올 만들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이제 물을 타고 감미료 같은 거 타면은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먹는 소주고요. 이제 그거에서 다르게 그 주정에다 역시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를 좀 떨어뜨려서 거기에 산소를 넣고 초상주를 넣으면 이제 보통 집에서 조미용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CJ나 오뚜기에서 나오는 그런 쩌는 양조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원재료는 주정이라는 99% 알코올이고 거기서 물을 타서 감미료를 만들면 소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산소하고 초상균을 불어넣어서 식초를 만들면 식초가 되는 거고 그 뿌리는 어쨌든 주정이라고 하는 순수 알코올이라는 거. 이제 그정 근데 좀 괜찮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연락 많이 주시는데 선생님이나 저는 그래도 저희 식초는 좀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 다른 분들 식초는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전화 주셔가지고 내가 식초가 좋다니까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부담스럽다. 300ml, 500ml 막 3만 원, 5만 원 막 그러니까 혹시 오뚜기 뭐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느냐? 저는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드십시오. 그 뭐 물론 이제 형편이 되셔서 그런 자연 발효 식초 같은 거 드시면 좋지만 그런 거 못 드실 형편인데 식초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오뚜기나 뭐 CJ 같은 거 그런 식초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초산 여기에는 오로지 초산 조금만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만든 과일 식초나 그런 것들은 다른 성분들이 좀 있죠. 60여 가지 유기산이라고 하고 그 과일이나 곡물에만 있는 그런 좀 다른 영양 성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식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얻고자 하는 건강 측면에서 어떤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그런 수제 식초들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초산이니까 뭐 과일 식초 만들어 드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저기다가 뭐 내가 먹고 싶은 과일 같은 거 좀 슬라이스 해가지고 신축식으로 좀 우려내서 과일 맛도 좀 우려낸 식초 드셔도 되고요. 초랑 같은 것도 꼭 막 굳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든 현미식초에다 만드시지 않으셔도 그냥 저런 식초에다 만드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되시거나 어떤 나중에 어떤 꼭 수제 자연 발효 식초만이 몸에 좋고 뭐 저런 건 아닌가요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것도 일정 부분 어느 부분만큼 효과가 있고 분명히 그냥 저걸 드셔도 어떤 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만들어서 드실 형편이 안 되고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드신다고 그러면 안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초라도 희석해서 혹은 또 내가 이것저것 좀 소위 다른 걸 우려내거나 해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드셔도 식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적인 측면의 이익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는 거.